도림천은 안양천을 거쳐 서울의 생명줄인 한강으로 흐르는 지천인데요. 과거 복개 사업이 추진돼 군데군데 도로로 덮였다가 생태하천 복원운동이 일면서 복개 시설을 철거하는 개복공사가 이어졌습니다. 지금은 서울대 앞부터 동박1교까지 상류를 되살리는 일만 남았는데 콘크리트를 뚫고 나면 하천의 자연성을 제대로 되살리기 위한 숙제가 남습니다. 박창주 기자가 하천 물길을 따라가며 도림천 복원을 위한 과제를 짚어봅니다. 지난 여름 한철 피서객들이 다녀간 관악산 계곡 물놀이장에 나왔습니다. 산 쪽으로 보시면 물이 흐르고 있는데 하천법상 도림천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물길을 따라 좀 더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관악산 곳곳에서 모아지는 계곡물이 도림천의 발원수인 셈인데 보시다시피 겨울 문턱부터는 물이 거의 흐르지 않습니다. 자연 상태의 도림천은 사실상 건천으로 분류됩니다. 안양천과 만나 한강을 향해 흐르는 지천으로 폭은 상중 하류에 따라 20에서 50m, 전체 길이는 11km, 관악 구간은 6.7km에 해당됩니다. 10km 넘는 도림천에 상시 물이 흐르게 된 건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거치면서부터입니다. 지난 1980년대 교통 흐름과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도림천 위로는 곳곳에 복개 시설이 덮였습니다. 하지만 90년대 이후 하천 생태복원 움직임이 일면서 복개를 다시 철거하는 이른바 개복 사업이 추진됩니다.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한 친수공간 확보 등 이수 기능을 요구하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해서 하천 복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남 순환고속도로 공사의 영향으로 우여곡절을 겪기는 했지만 복개 철거는 도림천 명소화 사업으로까지 확장되며 진화했습니다. 마지막 철거 작업이 남은 곳은 도림천 상류인 서울대 앞에서 동방1교까지 1.4km 구간입니다. 생태하천을 뒤덮은 상류 복개도로는 방치된 건축 자재와 불법 주정차로 수십 년째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 설계 용역을 마친 뒤 내년 8월쯤이면 묵은 장막을 벗고 도림천 상류에도 다시 햇볕이 들 것으로 보입니다. 저기서 좀 이렇게 거기서 했으면 서울대 교에서 교육까지 내려오게 깨끗하지 않더니 그러니까 안 하면 좀 지저분하잖아요 지금. 하천 복원과 명소화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수위를 유지하는 겁니다. 펌프를 이용해 한강물을 다시 끌어오는 방식으로 하루 14,000톤의 물을 대학동 인근 상류에서 용출시킵니다. 20에서 30cm 수위를 유지하려면 신대방역 펌프까지 더해 하루 최대 3만 톤의 물을 끌어 써야 합니다. 유지용수 비용으로만 한 달에 1,000만 원, 1년에 1억 원 넘는 돈이 듭니다. 이 같은 인위적인 물 공급은 생태 복원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자연성을 살린 하천수 확보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지금 여기 이제 한강수가 용출이 되고 있지만 이 지점도 상류로 옮겨갈 거예요. 옮겨가긴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전기의 힘을 빌리지 않고 도림천의 유량을 확보를 하는 것은 빗물을 모으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악산에 자연스럽게 흐르는 계곡수 이런 것들을 모아서 도림천으로 흘려보내는 일. 물순환, 즉 비나 지하수 같은 자연 상태의 물 흐름을 활용해 하천을 되살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지역의 경전철 공사 과정에서 나오는 지하 유출수와 서울대에서 사용한 물, 이른바 중수를 하천 유지용수에 보탤 수 있다는 대안이 눈길을 끕니다. 갈견이와 피라미부터 백로와 외가리까지 보다 다양한 개체의 생태 복원을 위해 맑은 물을 흐르게 하는 것도 관건입니다. 물고기들이 살아서 움직이니까 그걸 보는 우리 느낌이 더 좋은 거죠. 그럼 생태 복원이 더 많이 되면 더 좋은 거죠, 우리한테. 나무 같은 거 그런 거 좀 조성을 해주고 더울 건 참 좋아요. 근데 이게 물이 너무 더러워. 기존에 끌어쓰고 있는 한강물을 지하 안반과 흙을 거쳐 자연 여과시키는 방안이 함께 거론됩니다.
기본적인 물순환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면 자연성 회복이 중점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서울대에 중수 설비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방법. 두 번째, 경전철을 포함하는 지하 유출수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가 기존에 공급되었던 한강물을 다시 도림천으로 천공해서 지하수로 다시 돌려보내는, 즉 커다란 관점에서 물순환을 시킨 다음에 다시 사용하는 방법. 하지만 서울대 중수장비나 하천 여과시설 등을 짓는데 적잖은 비용이 드는 데다 그 양도 충분치 않은 게 한계. 대안으로 꼽히는 게 바로 빗물입니다. 도림천이 시작되는 관악산 계곡 곳곳에 크고 작은 옹달샘 같은 볼을 만들어 빗물을 모아 하천에 흘리는 방안이 제시됩니다. 환경 분야 학자인 미칼 크라비치에 져서 빗물과 물순환에 성공 사례가 등장합니다. 자연물과 지역 인력으로 각양각색의 물 웅덩이, 이른바 사방댐을 만들어 빗물 2억 5천만 톤을 모으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하천 유지용수로 쓰이는 것은 물론 범람을 막는데 효과가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펌프를 이용해서 공급하는 것은 에너지도 많이 들고 지속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 대안으로서는 이 관악산 유역의 산에 산중턱에 곳곳에 조그마한 옹달샘 같은 약간의 볼을 만들어서 두면은 비가 오게 되면 거기서 모여다가 홍수를 방지할 수 있고, 홍수 지나간 다음에는 거기서 가뭄 때 흘러가는 유량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두 가지 목적을 가진 그 방법이 있습니다. 이처럼 자연적인 물 흐름에 따른 하천 복원은 한강으로 이어지는 도림천 같은 지천을 더 맑게 하고 생태 환경을 개선할 수 있어 의미를 더합니다. 한강 본류가 지금 상당히 생태적으로 오염이 심하고 아픈 상태입니다. 지천에서부터 깨끗한 물이 흘러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물순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지천 복원은 아주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맑은 물, 충분한 용수 확보로 도림천이 복원되면 외부 발길이 이어져 침체된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림천은 이곳 안양천 지류와 만나 한강으로 흐릅니다. 긴 물길처럼 하천을 복원하는 데에도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곧 남은 상류 구간의 복개 시설도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이제부턴 진정한 의미에서의 생태 복원은 물론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도림천 되살리기가 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고민과 사후 관리가 필요합니다. HCN 뉴스 박창주입니다.